충격적인 순간이 인천공항을 뒤흔들었습니다. 북적이는 국제선 터미널에서 당뇨 전조증을 앓는 6살 배기 미국인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CCTV는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포착하지 못했고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혼잡한 공항에서 과연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을 품은 외국인들의 차가운 시선이 한국의 시스템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기했던 그 순간 인천공항은 세계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단 7분. 이 숨막히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지금부터 한 외국인 변호사가 평생 잊지 못할 그 감동의 순간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잠깐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아 스콧입니다. 미국 뉴욕 출신의 국제의료인권 변호사죠.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 기관에서 일하며 세계 각국의 의료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아동병원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이동 중이었어요. 정확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발해 하노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여정이었어요. 하노이로 직항이 없어 한국을 경유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스케줄이 빡빡한 상황에서 이런 우회 경로는 제 계획의 차질을 빚었으니까요. 왜 하필 한국이야? 비행기에서 내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은 항상 제 관심 밖이었어요. 좀 과장되고 감성적이며 겉모습에 치중하는 국가라는 인상이 있었거든요. 특히 일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제게는 그런 이미지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 복잡했던 건 갑자기 맡게 된 조카 소피 때문이었죠. 여동생의 딸인 소피는 6살 배기로 당뇨 전조 증상이 있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여동생이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소피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제 일정은 이미 빡빡했어요. 하지만 여동생이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소피는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거절할 수 없었죠. 소피, 괜찮니? 어지럽거나 목이 마르지 않아? 비행기에서 내린 후 소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소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는 얼굴색이 좋아 보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과잉이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 사람들로 붐비는 탑승동, 로봇 전시관까지. 모든 것이 너무 과장되어 보였어요. 탑승동은 마치 쇼핑몰 같았고 곳곳에 설치된 문화체험 공간과 로봇들은 공항의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겉모양이지. 실질적인 시스템은 다를 거야. 한국어로 가득한 안내방송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어 안내는 작게 깔려 있어 잘 들리지 않았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비효율적인 아시아라는 오래된 편견이 고개를 들었죠. 감성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저로서는 이 모든 화려함이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보여주기식 문화에 너무 빠져 있어. 이런 거칠애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공항 내부를 걸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한국 전통 문화 전시물과 첨단 기술의 전시는 마치 관광객을 위한 쇼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은 단순히 이동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마치 테마파크 같았습니다. 소피, 내 손 꼭 잡고 있어. 소피의 작은 손을 잡고 한승 게이트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노이행 비행기까지는 3시간의 대기 시간이 있었어요. 소피를 위해 간식을 사주려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이었죠. 그런데 로봇 체험 부스 앞을 지나가는 순간 소피의 눈이 반짝였어요. 로봇이다. 저거 보고 싶어요. 로봇은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광경이었겠죠. 잠시 휴대전화로 다음 비행기 시간을 확인하는 사이 소피의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소피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소피, 소피.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소피의 노란 티셔츠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한 저는 주변을 빠르게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시 쳐다보았지만 곧 각자의 길을 가버렸죠. 이래서 한국은 아직도 동양적인 감성에서 못 벗어난 거야. 화려한 로봇 같은 거 전시해놓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공항 내 혼잡함 속에서 소피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그녀의 작은 몸이 어딘가로 휩쓸려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소피가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소피의 당뇨 상태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시계를 보니 소피가 마지막으로 약을 먹은 지 3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낯선 환경의 스트레스는 아이의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의료 전문가로서 저는 그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황 상태가 밀려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피는 당뇨 조절 중이라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혈당 쇼크가 오면 몇 분 안에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어요. 이성적이고 침착한 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모습이 스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도와주세요. 제 조카가 사라졌어요. My niece is missing. She's 6 years old. 영어로 소리치며 가까운 공항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은 그 직원은 제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한국어로 뭐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답답함과 공포가 더 크게 밀려왔어요. 영어로 말해주세요. Do you speak English? 도와주세요. 직원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고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소피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찾아 뛰었지만 모든 표지판은 한국어가 먼저였고 영어는 작게 쓰여 있었죠.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어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었다면 경찰이 곧바로 투입됐을 텐데. 저는 여러 나라에서 일해봤습니다. 선진국들의 공공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 인천공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실물 센터도 찾지 못했어요. 영어가 통하는 직원도 보이지 않았고요. 주변에 무관심한 듯한 시선들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자신들의 일에 바빴고 공항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긴 그냥 이미지로만 세계적이지. 실질은 없어. 소피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작은 몸이 어딘가에서 혼자 무서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더구나 소피는 말도 잘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무서울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뇨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패닉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의 작은 얼굴, 당뇨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소피의 상태는 점점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눈을 감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내쉬던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그 어떤 능력도 여동생을 살릴 수 없었어요. 저는 그때도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었죠. 소피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제발, 소피야. 어디 있니?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해. 실질은 없어. 인공지능 로봇 전시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실종 아동 찾는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추라고. 절망감의 소리를 지르며 안내 데스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머릿속은 온통 소피뿐이었습니다. 소피의 웃는 얼굴, 소피가 마지막으로 본 로봇, 소피의 노란 티셔츠와 파란 운동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소피를 찾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귓가에는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영어로 소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지만 말이 엉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제발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제발.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며 안내 데스크에 기대었습니다. 이대로는 소피를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지금부터 퀴즈 세이프 프로토콜을 발동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온 것처럼 말이죠. 김정민입니다. 인천공항 보안팀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는 제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 퀴즈 세이프 프로토콜을 발동합니다. 아이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세요.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퀴즈 세이프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김정민 팀장의 단호한 태도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정민 팀장의 말과 동시에 무전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저의 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미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 움직임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피 윌리엄스. 6살이에요. 노란 티셔츠에 파란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금발에 파란 눈이고 당뇨 전조 증상이 있어서 위험해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정민 팀장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무전기에 말했습니다. 알파, 브라보, 찰리팀 투입. 6세 미국인 여아. 노란 상의, 파란 신발. 의료 상태 주의. CCTV 12번부터 34번까지 AI 분석 시작하라.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 같았어요. 곧 공항 곳곳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이 마치 작전실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뒤편의 모니터에는 공항 지도가 펼쳐졌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전광판에는 아동실 종경보가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아이 하나에도 나라 전체가 움직입니다. 김정민 팀장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힘든 속도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선 감성이 아니라 훈련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코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이런 상황을 위해 매일 훈련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감성적이고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편견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정민 팀장의 무전기에서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국어 통역팀 12명이 배치되었고 안내 직원 24명이 구역별로 투입되었다고 했어요. 베이비 케어룸, 화장실, 체험존까지 모든 곳이 점검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백 번 이런 상황을 연습한 것처럼 움직였어요. 아이가 당뇨 증상이 있다고 하셨죠. 의료팀도 대기 중입니다. 혈당 측정기와 응급처치 세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김정민 팀장의 말에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소피의 의료 상태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종 아동 찾기가 아닌 의료 응급 상황까지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매일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김정민 팀장은 무전기를 들고 다른 팀원들과 소통하면서도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그의 목소리, 눈빛, 행동 하나하나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소피를 찾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작은 희망, 그리고 이상하게도 믿음이라는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안내방송에서는 다국어로 소피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노란 티셔츠를 입은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무관심해 보였던 그 공간이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김정민 팀장과 함께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저를 모니터룸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빠르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공항 곳곳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들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AR 체험존, 로봇 전시관, 어린이 화장실. 이 모든 곳을 동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팀장이 여러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각 화면에는 다른 공항 구역이 보였고 인공지능 분석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기술의 정교함에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얼굴 인식은 물론 움직임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특정한 움직임 패턴이 있어요. 그것을 AI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분 30초가 지난 시점에서 김정민 팀장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AI 분석 결과 노란 상의 여아 총 7명 식별. 그중 파란 신발 착용은 3명. 위치 추적 중.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항에서 불과 몇 분 만에 이런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의 어느 공항에서도 이런 신속한 대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시스템이구나. 김정민 팀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평가 1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런 순간을 위한 준비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만 과장된 느낌은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전광판과 무전기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저는 이 시스템의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다국적 승객들을 고려한 다국어 안내, 모든 구역을 커버하는 CCTV, 인공지능 분석, 의료팀 대기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말했어요. 내 나라였으면 반나절 걸렸을 거야. 한국. 대단하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하나를 찾기 위해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가동되는 나라. 이게 제가 감성적이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모습인가요? 코씨, 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로봇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정민 팀장의 질문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소피가 마지막으로 봤던 로봇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정보는 즉시 다른 팀원들에게 전달되었고 로봇 전시 구역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민 팀장의 무전기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하선 지점에서 노란 상의 파란 신발 여아 발견. 확인 중. 김정민 팀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피일까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김정민 팀장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부대원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소피를 찾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향하는 길에 처음 봤을 때는 과하다고 생각했던 공항의 디자인과 기술이 이제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에스컬레이터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노란 티셔츠가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피일까요? 다가갈수록 기대감이 커졌어요. 김정민 팀장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계속해서 다른 팀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노란 티셔츠를 입은 아이는 소피가 아니었어요. 한국인 여자아이였습니다. 파란 신발은 맞았지만 소피가 아니었죠.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소피를 곧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여동생이 병원에서 눈을 감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의학적 지식, 모든 법적 권한, 그 어떤 것도 여동생을 살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소피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소피야, 제발 버텨줘. 시간이 흐를수록 소피의 상태는 점점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이미 소피가 마지막으로 약을 먹은 지 거의 4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김정민 팀장은 무전기를 들고 계속해서 다른 팀과 소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어요. 실망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피의 이름을 계속 중얼거렸어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항의 소음, 사람들의 움직임,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한 외국인 승객이 말했습니다. 아예 하나도 못 찾는 줄 알았는데 여긴 그게 다르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승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왜 모두가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제 절망 속에서도 이상한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김정민 팀장은 잠시 무전기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곧 무전기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AR 체험존 후방 카메라 리플레이 분석 결과, 수상 포인트 발견, 확인 요망. 김정민 팀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그 말에 저는 희망을 다시 품었습니다. 김정민 팀장의 확신에 찬 눈빛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실마리라도 소피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소피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민 팀장의 뒤를 따라 AR 체험존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도 공항 곳곳에서는 소피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안내방송은 여전히 소피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작전이 한 아이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AR 체험존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또다시 실망할까 두려웠어요. 이미 한 번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는데 다시 그런 경험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정민 팀장의 자신감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구역은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특히 소피 같은 외국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김정민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AR 체험존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체험존에 도착하자 보안요원들이 이미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밖으로 안내되었고, 의료팀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정민 팀장은 큰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AR 체험존의 모든 CCTV 영상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 후방 카메라 리플레이를 보세요. 모니터에는 AR 체험존 뒤편 구석에 작은 아이가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란 티셔츠, 파란 운동화. 소피였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소피, 저기 있어요. 소피는 가쁜 숨을 쉬며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당뇨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약 10분 전의 것이었고, 지금도 소피가 그곳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팀장님,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김정민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전에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상 발견, AR 체험존 후방 구석, 현재 의료 상태 불안정해 보임. 의료팀 즉시 투입. 반복합니다. 의료팀 즉시 투입.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AI 분석 결과입니다. 혈당 불균형 의심, 호흡 이상, 의식 흐림 가능성 있음. 김정민 팀장은 무전기를 들고 지시했습니다. 아이 상태 먼저입니다. 데려오기보다 안정이 우선입니다. 의료팀, 네뷸라이저, 당 보충 젤, 산소 마스크 준비하세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정민 팀장은 소피를 찾는 것보다 소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찾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모든 행동과 결정이 그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AR 체험존으로 들어가려는 제 팔을 김정민 팀장이 잡았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윤서진 요원이 아이들 심리 안정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김정민 팀장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의 모든 판단이 지금까지 정확했으니까요. 우리는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젊은 여성 요원이 조심스럽게 체험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의료팀과 함께 움직였어요. 윤서진 요원은 가방에서 해치 인형을 꺼내 들고 소피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피를 발견했다는 기쁨과 그녀의 상태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어요. 윤서진 요원은 가방에서 당 보충제를 꺼내 소피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해치가 주는 마법의 젤리야. 소피는 조심스럽게 당 보충제를 받아들었습니다. 윤서진 요원의 다정한 태도가 소피를 안심시킨 것 같았어요. 의료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소피가 당 보충제를 먹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천천히 다가갔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전문성이 결합된 진정한 인간 중심의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기술과 훈련이 결국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정민 팀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소피의 상태가 안정되면 만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소피는 안전했고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소피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그녀의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윤서진 요원은 계속해서 소피와 대화하며 그녀를 안정시켰습니다. 해치 인형은 이제 소피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이제 만나볼까요? 김정민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윤서진 요원의 신호를 받고 저는 천천히 AR 체험존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피는 해치 인형을 안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이제 조금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소피야. 제 목소리에 소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두려움, 안도감, 기쁨, 죄책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피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소피의 작은 몸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녀는 살아있었고 안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소피를 안고 있으니 여동생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여동생이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이모, 로봇이 보고 싶었어요. 소피의 작은 목소리에 더욱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순진한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 모든 혼란과 공포의 원인이 단지 로봇을 보고 싶었던 아이의 호기심이었다니.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피가 안전하다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윤서진 요원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의료팀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소피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소피야, 다시는 이렇게 혼자 가지 마. 너무 걱정했어.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마도 그녀도 무서웠을 겁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있었으니까요. 배고팠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소피의 말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뇨 때문에 혈당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더 약해지고 무서웠을 겁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김정민 팀장은 전광판을 바라보며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기적의 7분. 아동 확보 완료. 7분. 단 7분 만에 이 거대한 공항에서 소피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도 소피의 건강 상태까지 고려하면서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정민 팀장님.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찾은 것처럼 진심 어린 기쁨이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철저했지만 더 놀라운 건 당신들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이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체계적이고 인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정민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 하나가 우리 모두의 기준입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의 말에 더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한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 당신들은 단순히 소피를 찾은 게 아니에요. 소피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성적이라고 무시했던 이 나라는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도 단단한 기반이 있었습니다. 소피를 안고 의료팀의 확인을 받으며 제 마음속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외국인 승객들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소피, 이제 우리 하노이로 가자. 하지만 그 전에 이분들께 뭐라고 해야 할까? 소피는 해치 인형을 안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와 함께 하노이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해치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선물해준 인형이었습니다. 소피의 상태는 완전히 안정되었고 의사의 확인도 받았어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듯했어요. 어제의 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외국인 승객들은 7-minute miracle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들도 인천공항의 신속한 대응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시스템이고 이게 진짜 사람입니다. 한 승객이 남긴 댓글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감동을 느낀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의 대응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한 생명을 구하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한 기자가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제 경험하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에 대한 진실을 말할 차례였어요. 저는 오늘 선진국의 정의를 다시 배웠습니다. 아이 하나를 위해 나라가 움직이는 곳. 그게 진짜 미래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어제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 제가 가졌던 편견부터 그것이 어떻게 완전히 깨졌는지까지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는 국제의료인권 변호사로서 많은 나라의 시스템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대응은 처음 봤어요. 기술과 인간성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곳은 없었습니다. 기자가 더 질문하기 전에 김정민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카드를 건넸어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드에는 인천공항 키즈 세이프 프로토콜이라고 쓰여 있었고 뒷면에는 작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준비에서 태어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김정민 팀장과 포옹을 나누고 윤서진 요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그저 과장된 건축물로만 보였던 그곳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디자인, 모든 시스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유기체 같았어요. 소피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해치 인형을 꼭 안은 채로요.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소피에게도 이번 경험은 특별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녀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오겠죠. 한국은 미래에 살고 있는 나라였다. 이 말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단 7분 만에 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작아져 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도시의 불빛처럼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선진화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인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소피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억이 함께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의 7분은 저의 인생을 바꾸었고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소피야, 우리 다음에 한국에 꼭 다시 와보자. 이번엔 그냥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머물러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여행으로.
소피는 잠든 채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